자, 계속해서 4.15 총선 예비 후보자 연속 대담 진행합니다. 어젯밤 민주당이 오영훈 의원을 제주시 을 후보로 발표하면서 이제 민주당 지역구 후보 3명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담도 오늘부터는 실제 본선에서 뛸 예비 후보들과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할 정의당 고병수 예비 후보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대담을 질문을 해줄 최승민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첫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험난한 정치에 뛰어드셨는지 선거에 출마한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사람을 고치는 의사에서 제주의 아픔을 치료하려는 정치로 뛰어든 제주시 갑 지역 예비 후보 고병수입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은 제주가 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각종 여러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손 놓고 있었고 무기력한 대응을 하고 있었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어느 정도 스멀스멀 다른 정치 세력들이 당의 이름을 바꾸고 또 나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주는 중차대한 위기를 맞고 있고 이 지금 제주는 앞으로 이 제주의 21대 총선거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민의 선택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받을 만한 능력을 갖춘 분인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죠. 자, 첫 주제는 현직 이사시니까 최근의 이슈 코로나19로 시작을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승민 기자 시작하시죠. 네. 지금 후보께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지금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그 정부와 제주도 대응이 좀 어떻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미진한 게 있지만은 잘 대응하고 있고 이것은 대구 지역의 한 종교 집단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대응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제주도의 경우는 이제 공공병원을 선제적으로 좀 소개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런 제주도의 대비 태세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전에 대비가 좀 많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게 좀 미비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공병상을 미리 확보한다든지 음압장치가 있는 그런 병상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폭발적인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 초기에 딱 준비가 돼 있었다면은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제가 보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준비 상황에 대해서 도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에. 그래서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그 최근 후보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그 정부와 국회가 바이러스 재해를 선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에는 태풍이든 지진이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 의한 재난 상황에 걸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현재 지금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 그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이 제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러 재정 투입이라든지 인력, 여러 모든 인프라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한 선포 같은 경우는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지원, 이런 정도의 좀 가벼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후보께서는 선거운동 중이어서 의료 활동은 중단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제주에서 또 전국적으로 의료진이 총동원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런 데 참여하실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급히 인력들을 좀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어느 단체 재난의료 팀장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거운동도 안 하시고 가실 생각입니까? 이미 지난 월요일부터 대면 접촉을 예. 통한 선거운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일단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 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원격 의료, 원격 진료를 좀 허용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련해서 의사협회가 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원격 의료는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도서 지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닿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역 의료를 죽이면서
대형 병원을 위한 그런 장치로서 만들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계속 비판해 왔죠. 예, 네. 우리 의사협회도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원격 의료 또는지는 대면 접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처방을 하는 건 저는 제 개인은 찬성합니다. 한시적인 허용이신가요? 아니면 원격? 한시적인 허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보께서 내건 공약이시죠. 국회의원 특권 폐지. 자, 최승희 기자 질문해 주시죠. 이 국회하고 또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뭐 시도가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자신들의 문제니까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후보께서는 어떻게 개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중요한 게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전 노회찬 의원도 노력했다시피 특수활동비입니다. 저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겠다고 해놓고서 흐지부지 된 부분, 이건 확실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 연봉을 노동자의 최저임금의 5배 이하로 낮추겠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특권과 더불어서 법적인 특권도 있습니다. 불체포권, 그다음에 국민소환권 이런 것들을 헌법 개정에 함께 이렇게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불체포 특권이나 뭐 국민 소환제 아주 뭐 중요한 법안인데요. 사실 지난 국회에서도 안 된 게 그 다른 정당 의원들의 협조가 사실 좀 부족했지 않습니까? 뭐 정의당이나 아니면 그 후보께서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어떻게 이걸 통과를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어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아마 동의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각 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성원이 있게 되면은 통과되는데 어렵지 않겠다고 봅니다. 예. 그 아까 후보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면서 그 연봉을 네. 5배, 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배 미만. 네, 5배 미만으로. 그럼 그 당선이 되셨을 때 혹시 뭐 세비 반납 또는 뭐 보좌진을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솔선수범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비를 왜 그냥 반납? 일을 안 하면 반납되죠. 일을 안 했을 때. 예, 뭐 국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마 정의당에서도 그것을 또 중앙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먼저 시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공약을 냈고 보좌진, 참모진 축소도 아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 정의당은 지난 뭐 그 4+1 협의체를 통해서 선거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이번 선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정의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개혁을 좀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각 당이 이미 오래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나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국민들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많은 그 고민들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정의당은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통과되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다른 야권에서는 정의당이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중대, 2중대, 3중대 했을 때 1중대가 세고 2중대는 약하고 3중대는 후지고 이런 게 아니고 동등하거든요. 동등한 가운데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국정에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협력을 하고 그다음 초당적 협력을 하고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치에 뛰어드시면 아마 결국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를 운영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제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국 문제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협상을 했다라고 그 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중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 특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 다른 민주당이 중요하다는 이슈와 이거를 무엇을 카드로 내밀 것이냐고 했을 때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선거제도보다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더 카드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치개혁의 문제라든지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가
국민들이 원하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제주특별법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승희 기자. 네, 그 후보께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실 때 최우선 과제로 세운 게 그 특별법의 전면 개정입니다. 왜 이게 바꿔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아마 2000년대 초기에 만들어졌을 겁니다. 2002년이라고 기억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당시였는데 그로 인한 폐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제왕적 도지사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자본 중심의 제주도의 경제를 이끌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JDC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만들어지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제주 땅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 모습으로 나타났고 영리병원의 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내용으로 채우면서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후보께서 그러면은 국제자유도시의 그 개념을 생태환경도시로 이제 바꾸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과연 제주가 먹고 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요? 일단은 지금처럼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면은 제주도민들이 이러한 난개발이 더 이상 용인이 될 것인가 했을 때 많은 경우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10년, 2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건물을 짓고 땅을 파고 길을 뽑으면 돈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우리 후손들은 이 제주를 가지고 더 이상 관광지로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환경을 지켜내는 것 그러면서 또 여타의 산업으로 이어내는 것들이 아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생태환경개발센터 JDC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제주의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주에서는 건설업도 그 경제 분야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후보의 그 계획대로 된다면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 건설업이 한참 고공을 치다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일상적인 건설업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개발이란 것이 대규모 건물을 짓고 토건 이것만이 아니고 제주에 맞는 그런 건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주에 맞는 건설 혹시 뭐 예를 들 만한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주 그 어떤 지역 특정한 지역에다가 뭐 센터를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난개발을 통한 건설은 이 건설업을 하는 많은 분들도 사실 반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 개정을 얘기하시면서 그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도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 왜 사회적 경제를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시돌 목장을 방문해서 마이클 신부님과 면담을 하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었는데 이시돌 목장인 경우는 제주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최초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단 기업이지만은 그 운영과 그 이득을 사회 시민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제주 도민들과 나누고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아마 공동체 사회를 지속해온 우리 제주가 가져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사회적 기업 대부분이 사실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조금으로 계속 기업을 운영하시겠다는 뜻인가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저도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일단 보조금으로 되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으로서 충분히 좀 지탱 1, 2년, 2년 지탱하게 하고 그다음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금이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조하는 게 아니고 일정 정도만 충분한 정도 보조를 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대담에 출연한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드린 질문이거든요. 이공항 해법은 무엇인가?
자, 최승희 기자 질문해 주시죠. 예, 그 후보께서는 제2공항 이 건설 사업에 대해서 현 공항 확장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1차적으로는 제2공항, 제주도의 제2공항, 두 번째 공항은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제 주장이고, 두 번째 현 공항 확장이 답인가 하면 그것도 일단 그거는 고려해 볼 부분일 뿐이지 현 공항 확장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은 지금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아마 공론화 과정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지켜볼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제2공항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데 많은 생각을 모아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도의회에서도 지금 특위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국토부나 또 이제 제주도가 이제 공론화에 대해서 그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국토부는 그렇게 나갈 수 있겠는데 오늘 보도에 보니까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공산이 큰데 아마 도민들은 제 판단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제2공항 반대에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입장이 그 이공항 확장, 이공항 찬성도 아니고 기존공항 확장도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2공항은 반대에 분명한 것이고 네. 제2공항 지금 현 공항을 확장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 공항의 효율적 이용과 그다음 문제가 관제탑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은 현 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 정이 만약 이용객이 많아서 공항이 필요하다면은 현 공항 확장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용담 이동 주민들이라든지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 공약 하나만 더 짚고 가죠. 눈에 띄던 공약 중에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으로 상환한다. 뭐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예. 최승희 한번 질문해 네. 주실까요? 이게 사실 저도 그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공약인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는 많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무상 의료를 하지 않습니까? 외래든 병원이든 암에 걸렸든 중증이든 거의 무상 의료가 맞습니다. 그게 우리 OECD 10위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인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들, 청소년까지만이라도 그것을 해결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무상 의료로 탁 단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100만 원 상한제부터 부모들이 부담을 줄여주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는 뜻에서 100만 원 상한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18살 미만이 한 850만 명에 달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없겠습니까? 추산하기로는 아마 1년에 4천억 원 정도 아마 재정 부담이 들 겁니다. 저희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약 1년에 70조 원이라고 보면은 그건 큰 부분이 아니고요. 과거 제가 어린이 건강 예방접종을 선택 접종에서 필수 접종으로 돌리자고 주장하면서 했을 때도 한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고 흑자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어린이들에 들어가는 사보험비가 한 5조 원 가량 됩니다. 그것을 아끼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100만 원 상한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적게 쓰는 가정이 있고 또 예. 많은 금액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어떤 그 차이는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일단 1년에 20만 원 쓰는 가정도 있을 거고 50만 원 쓰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선택 진료 내지는 비급여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얘기 같은 경우 4천만 원, 5천만 원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 1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100만 원으로 딱 잘라서 입원이든 외래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권자들 다른 질문인데요. 예. 유권자들이 보통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정당은 정의당을 찍는다. 예. 그 얘기는 정의당이 아직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후보로서의
어떤 능력은 못 갖췄다. 이런 평가로 읽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의당은 내가 이런 정의당에 표를 준다. 후보는 이렇게 찍더라도. 근데 지금은 다니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갔고 그냥 후보를 믿으니까 후보를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근데 않다고 결국 봅니다. 당선 가능성을 보고 유권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뭐 후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찍을까 이런 당선 가능성 때문에 표를 처리한다라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나요? 충분히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실 가능한데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저 고병수가 도민들의 신뢰를 받고 이 친구가 하면은 지금 제주의 여러 가지 4.3이라든지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법들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신뢰감을 주게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점점 올라가서 그런 선택 알겠습니다. 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약속한 시간이 지났거든요. 자, 끝으로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힘든 제주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제주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주 경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저 고병수에게 해주신다면은 분명 다른 제주를 만들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병수 후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승희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예비 후보 연속 대담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시 을 민중당 강은주 예비 후보로 이어가겠습니다.